41페이지입니다. 리뷰, 복습. 지금 지수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 이쪽 보고 있어요. 지수로그 함수가 아니더라도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것은 정형화 되어 있어요. 유형이. 보죠. 일단 증가함수, 감소함수 파트에서 증가함수가 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졌어요. 함수값이 커져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꾸로도 볼 수 있어야 돼 그랬던 것 같아. 함수값이 커지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져요. 그렇게 얘기했었죠. 함수값이 작아지면 정역에 있는 원소가 작아져요. 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랬고, 그 다음에 감소함수. 감소함수였을 때는 마찬가지야. 정역에 있는 원소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함수값이 작아지게 되면 걔는 감소함수야 라고 정의를 하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함수값이 커지면 정역에 있는 원소는 작아진다. 반대 있는 상황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함수랑 감소함수 요 스토리를 가지고 최대 최소를 판단하는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 유형별로 보면은 크게는 뭐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거예요. 유형별로 보면은요. 첫 번째는 일단 변수가 2개 이상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어요. 다변수는 단일 변수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한 문자로 통일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일단 한 문자로 통일을 했어? 통일된 식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래프 해석입니다. 최대 최소예요. 그래프 해석인데 이 그래프 해석이 다 이제 그래프 해석으로 할 텐데 가령 2차 함수 또는 방정식에서는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다.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이 있으니까 판별식, 근각계수의 관계 이런 것을 논할 수 있다는 소리고요. 그래프 해석이 아니라면 뭐 이런 거죠. 뭐 산술평균이나 기하평균을 쓰거나 아니면 코시 슈바르츠의 부등식을 쓰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도록 한다. 이런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그래프 해석에 잡다한 스킬들이 많아요. 뭐 상당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 그럼 얘는 그냥 식일 뿐이잖아요. 방정식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는 k를 놓고 직선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얘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경우도 있었었고. 이해됐죠? 지금 우리가 4-7번에서 다룰 것은요,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산술기하 평균으로 구할 수 있는 최대 최소 값들은 항상 다른 방법이 있다고 했던 것 같고요. 항상 다른 방법이 있어요. 대신에 얘를 쓰게 되면 편리하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쓸 때는요, 일단 양수의 세계에서 놀아야 해. 양수의 세계에서 놀아야 하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눴죠. 두 개를 곱해서 루트를 씌운 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고요. 단 등호는 등호 조건은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됐던 것 같아. 이 등호 조건이 중요했던 이유는 산술기하 평균이 최대 최소가 발생된다면 등호에서 발생될 거기 때문에 두 수가 같을 때에서 발생이 되겠다. 이거 조심하라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산술기하 평균을 도대체 이거 언제 쓰지? 그런 거는요, 양수라고 항상 쓰는 거 아니에요. 두 가지로 구분을 했죠. 합이 일정해요. 합이 일정하다. 합이 일정하다는 소리는 여기 있는 값이 숫자로 나온다 이런 얘기거든.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 대값을 갖죠. 그죠? 곱은 최 대값을 가져요. 합이 일정하면 곱은 최 대값을 갖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거 곱이 이제 일정한 거예요. 이 대놓고 일정하게 나와 있거나 니들이 찾아야 되는 경우도 있다 그랬었어요. 곱이 일정해. 곱이 일정하면 여기 숫자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합은 최소값을 갖는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합은 최소값. 언제 그러면 최대 최소를 가져? 그렇게 물어보면 두 수가 같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지수로그에서 한정을 지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의 x승이랑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치환할 일이 이제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지수는 미치 양수면 지수가 실수가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얘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혹은 너희들이 범위를 찾고 싶대. 그럼 얘가 양수의 세계라는 게 판단이 됐잖아. 이렇게 양수의 세계에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일단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곱이 일정한 상태라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그라미랑 세모를 곱해보면 1이잖아요. 곱이 1로 일정하잖아요. 곱이 1로 일정하니까 아 합은 최소값을 갖겠구나.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야지 했던 거고요. 두 개의 곱이 1로 일정하니까 합은 최소값을 갖고 언제 갔냐면 두 수가 같을 때니까요. 얘가 1이고 얘가 1이면 돼서 최소값은 2야. 그렇게 했다고. 물론 뭐 수식으로 나열해도 그렇죠. 2x승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승은 두 개를 곱하면 1이고 루트 때리고 2배해서 크거나 같다 하면 최소값이 2잖아요. 그래서 역수의 합은 항상 최소값이 2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문제를 풀다가 너를 t로 치환하는 순간 이 t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딴 거 까먹으면 안 돼. 까지 얘기했던 것 같아. 됐죠? 그래요. 역수의 합은 항상 최소값이 2입니다. 47번 보러 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크대요. fx가 4의 x승 4의 x분의 1승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지수의 특징 밑이 양수면 지수가 실수가 오면 항상 양수이기 때문에 양수의 세계에서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두 개의 곱이 일정하다면 산술기하 평균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다른 방식을 택해야 돼 그랬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두 수의 곱이 말이다 4의 x승 곱하기 4의 x분의 1승이거든. 숫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죠? 그죠? 근데 계산을 마저 해보면 4의 x 더하기 x분의 1승 이렇게 나와. 숫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말이다 x 더하기 x분의 1승은 말이야 역수의 합이니까 양수의 세계에서 최소값이 2인 놈이잖아요. 얘는 x 더하기 x분의 1승은 되죠? 역수의 합이니까 최소값이 2인 놈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알아. 돼요? 정확히 이유를 얘기해보면 밑이 1보다 크니까 얘는 증가함수니까 지수함수에서 함수값이 왼쪽이 크면 정역도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역이 왼쪽이 크면 함수값도 왼쪽이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얘가 곱이 특정한 숫자로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최소값을 갖고 있는 놈인 것 같은 거예요.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겠구나. 4의 x승 더하기 4의 x분의 1승은 두 개를 이제 곱해요.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4의 x승 곱하기 4의 x 더하기 1승이니까 x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될 거고 두 개 곱했습니다. 두 개 곱했어요. 루트를 씌우고 두 배 한 것보다 크거나 같다를 일단 추론할 수 있고 양수의 세계니까 그 다음에 x 더하기 x분의 1승은 양수의 세계 역수의 합이다 보니까 한 번 더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거예요. 얘는 2 루트 4의 제곱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알아. 됐죠? 그러니까 루트를 벗기고 나면 4예요. 4 곱하기 2니까 8이라는 소리야. 즉 네가 8보다는 크거나 같다를 알잖아요. 그래서 너의 최소값은 8이로구나 이렇게 변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해됐죠? 그래. 합이 일정한 상황이라면 바로 갈 텐데 그게 아니더라도 산술기하 평균을 쓸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8번은 조금 신경 써야 된다. 과거에는 좀 많이 나왔던 유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에 한 4년 동안 안 보이더라고. 수능에. 금년에는 혹시 또 내지 않을까? 요즘 복고가 유행이니까. 옛날에 나왔던 패턴이 다시 뭐 등장하는 패턴이 많죠. 4-8번은 뭐 이런 거야. 분수식이 있대요. 좀 말라라 좀. 야, 말라라. 말랐죠? 합니다. 네모분의 세모라는 식이 있어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렇게. 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얘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고 얘는 크면 클수록 좋겠고 기본이 이거잖아.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그래요. 만약에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자니 그러면 그래? 너는 크면 클수록 좋겠고 너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어떤 뜻이냐면 이 두 개가 같은 변수야. 같은 변수가 되면 가만히 있어 보게. 최대값인 상황을 한번 봐봐요. 분모가 최소가 되게 하는 그 x값을 집어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와야 같은 변수니까 최대값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가령 그 문제처럼 4-8번을 보자. 얘가 y는 3의 2x승 더하기 3의 x승 더하기 1이고 분의 27에다가 3의 x승을 곱한 것 같아요. 얘의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야. 야, 그러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분모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고 분자는 크면 클수록 좋겠고, 근데 분자가 지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겼잖아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거든요. 근데 얘의 최대값은 x가 크면 클수록 좋은 놈이잖아.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잖아. 최소가 되는 x값을 구한다고 하면 정해질 거 아니야. 그 정해지는 값을 때려낸다고 최대값이 나오나? 아닐걸? 분자는 크면 클수록 좋은 거니까. 이 틀처럼 분모하고 분자에 동시에 이렇게 변수가 나와 있잖아요. 그때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런 인식이 필요해. 첫 번째는 분자를 상수로 바꿔놓고 분모를 일단 변수를 그대로 두자, 이렇게 해석을 하거나, 두 번째는 분모를 상수로 놓고 분자를 변수로 넣어서 해석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숫자를 바꿔놓지 않으면 아무 짓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느낌이 드는 게 이게 많이 나오겠지. 얘는 너무 간단하잖아. 분모를 상수로 바꿔놓고 분자를 변수로 바꿔놓으면 분자의 최대 최소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게임이 끝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마흔이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왼쪽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얘기는 1번 스토리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와 마찬가지. 이거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소리는 야, 분모 가지고 놓으면 되는 거야. 분모가 최소값을 가지면 전체는 최대값, 분모가 최대값을 가지면 전체는 최소값, 이렇게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실전에서 말이야, 분수식을 만났는데 이 분수식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면 돼. 분자를 상수로 바꾸고 분모를 변수로 냅두거나 아니면 미분 때려서 하거나. 됐죠? 그게 두 가지 정리하면 돼요. 그러면 얘의 최대값을 구하래. 얘는야, 보면 이게 3의 x승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3의 x도 약분이 되니까 분자를 상수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분모 분자를 3의